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18만 명이 넘는 결혼 이민자가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베트남에서 온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국제결혼 3쌍 중 한 쌍이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제결혼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꺼내지 못한 눈물과 용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10년을 살아온 베트남 여성 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간 날, 저는 그제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응우엔 티링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두 저를 그냥 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3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꺼내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지만 아는 말은 안녕하세요 뿐이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공항에서 시골집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집 앞에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말을 몰라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첫날 저녁상에는 낯선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흰밥만 조금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물으셨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이 입에 맞느냐고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창밖 사람들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트에서는 가격을 못 알아들어 지폐를 통째로 내밀고 거스름돈만 손에 꼭 쥐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잘못 타 2시간을 헤맸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새벽 배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렸고 남편이 저를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질문했지만 저는 배만 가리키며 아프다는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역기를 켰고 베트남어 질문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간호사는 제가 한 글자씩 답을 적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공책 한 권과 색연필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와 냄비, 방문마다 한국말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이고 하루 5단어씩 외웠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밥상 위에 공책을 펴고 제가 틀린 글자를 천천히 다시 써주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주민센터 한국어 교실을 알려주고 저는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발음이 자꾸 틀려 교실에 웃음이 터졌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제 말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처음 혼자 읽은 글자는 버스 정류장 이름이었습니다. 그날은 길을 묻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말이 조금 통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도 전보다 훨씬 자주 생겼습니다. 김장을 돕던 날 소금 양을 잘못 넣어 배추 한 통을 버렸고 저는 부엌 구석에 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배추를 치웠습니다. 저는 혼날까봐 눈도 들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방 앞에 따뜻한 밥과 국을 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며 베트남 며느리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계산하고 집까지 걸었습니다. 현관에 앉아 한동안 신발도 못 벗었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괜찮다는 말만 하고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버스를 함께 타고 병원 접수와 진료 예약을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출산하던 날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분만실까지 따라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 아이를 안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복도 의자에서 한숨도 못 잔 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 그분을 어머니처럼 느꼈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저는 어린이집 알림장을 읽으려고 매일 밤 사전과 휴대전화를 함께 펼쳤습니다. 도시락 싸는 법을 배우고 준비물 이름을 적어가며 아이가 남들보다 불편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느 날 갑자기 엄마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말투가 이상하다고 놀렸다는 말을 듣고 저는 욕실 문을 잠근 채 울었습니다. 학교 행사가 다가왔지만 저는 교문 앞까지 갔다가 아이가 걱정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발음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 책을 소리내 읽고 틀린 단어를 적었습니다.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제 사정을 서툰 한국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수업에서 베트남 지도를 펼치고 아이에게 엄마 나라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한 아이는 친구들이 베트남을 신기해했다며 다음에는 엄마가 직접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이 앞에서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아이는 여기서 끊어 읽으라고 알려줬습니다. 전날 밤에는 부엌에서 월남쌈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아이 반 친구 23명 몫이었습니다. 교실 앞에 선 날 손은 떨렸지만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떨고 있는 베트남 여성을 보면 먼저 옆에 앉아 접수와 진료 통역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여성들이 괜찮냐고 물으면 저는 예전 간호사처럼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 저는 아이와 함께 부모님을 뵈러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고향 골목과 시장은 예전 그대로였고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한가득 준비하셨습니다. 도착 사흘째 밤 어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마당 한가운데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택시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고 10년 전 응급실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에 도착한 병원 접수대 앞에는 환자와 가족들이 복도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돗자리 위에 누워 계셨고 저는 번호표가 몇 번까지 불렸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의사를 만났고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생 논에서만 살아온 아버지가 딸 앞에서 처음으로 곤란한 얼굴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산서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오늘은 약만 받고 돌아가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괜찮다며 집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바로 검사비를 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운 젊은 부부가 복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10년 전 새벽 번역기를 켜고 기다려준 간호사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갔고 몇천 원으로 진료받던 한국의 일상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고맙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지난 10년을 되짚자 오래 잊고 있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까지 기다린 간호사와 분만실 밖에서 밤을 새운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던 한국어 선생님과 아이에게 엄마 나라를 소개해준 담임도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건넨 도움은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준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지난 삶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서운한 일도 힘든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행복만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새로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들을 만나면 저는 먼저 천천히 말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곳에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자주 잊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간절한 꿈입니다. 한 사람의 10년을 바꾼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다려준 손과 곁을 지킨 마음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마음들이 모여 만든 나라. 이것이 우리가 다시 바라본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